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오늘은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찍어보았습니다. 귀찮아서 세 장만, 세 가지 선택지만 데리고 왔어요. 왼쪽부터 물고기, 황새, 정원 카드인데요. 이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순으로 리딩 할 거예요. 그래서 다 골라주셨다고 믿고 1번부터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한번 쭉 해볼게요. 네, 위에 이렇게 놓고 1번부터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카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쭉 해볼게요. 제가 게으름이 너무 심해서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호. 이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생각보다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요. 그래가지고 제너럴을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요즘에 이렇게 저렇게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번 뽑으신 분들만 들으는 얘기예요. 사실 자세한 얘기는 안 해드릴 거임. 왜냐면 에랑이의 근황 조회수가 너무 조금이라 에랑이가 조금 삐졌습니다. 그렇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예쁘네요. 카드 역시 늘어놓으니까 예쁘네. 볼게요. 봅시다. 일단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여유를 좀 부리고 계시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선택을 좀 유보하고 계신 느낌? 아니면 둘 중에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좀 이리저리 좀 따져보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일을 좀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떤 게 더 옳고 그른가,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가, 모두를 뭐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지 않을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좀 느긋하고 여유 있게 보이실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네가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전혀 몰랐는데 약간 이렇게 좀 괜찮은 척이라고 해야 되나? 을 하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되게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런 좀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느긋할까?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우유부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를 결정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내가 되게 느긋하고 태평하고, 빨리빨리 어떤 그 급발진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좀 그게 안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상하게 이거는 좀 진전이 안 돼요. 아니면 요즘은 조금 내가 활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간 그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해야 되는 일,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은 뭔가 판단할 때가 아니야. 선택할 때가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될 때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본인의 속도, 본인의 리듬, 뭐 이건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엄청 멘탈이 갈리거나 뭐 그런 상황은 좀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조절을 하고 있는데 위에는 조금 조명이 보이네요. 네, 조명이 좀 비치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심리 상태를 보아하면 와 되게 조금 심리 상태가 독특하게 나오는데
일단 좀 따뜻한 느낌이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마음이 좀 차가워진 그런 상태신 것 같고, 뭔가 좀 어떤 구원이나 요행을 바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게 어떤 나의 선택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기엔 조금 버거운 상황에 놓여 계신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약간 종교가 있으시면 종교에 조금 의지를 하신다던가, 혹은 내가 종교가 아니더라도 뭔가 나에게 좀 의지할 그런 의지처, 이게 누군가한테는 뭐 유튜브 쇼츠를 보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기대고 의지하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 혹은 그래서 좀 회피를 하고 있다? 뭔가 확실히 결정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은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천사 같은 이 모습을 한 여인과 내가 마음이 이제 엘사처럼 차가워진 이 얼음의 여왕 같은 그런 모습이 양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저스티스와 투 소드에서도 그렇지만 약간 균형을 잡는 게, 약간 어떤 균형을 잡고 좀 이제 따뜻하고 품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과 반대로 되게 차갑고 냉정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이런 에너지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의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약간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도 있고,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뭐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마음을 쉽게 열고 뭐 조금 더 친밀함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대신 뭐 그만큼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게 좀 적절한 예시가 아니네. 그러니까 뭐 내향적인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이건 조금 더 내향적인 거를 요즘 좀 표출하시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내향적인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되게 사려 깊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적이고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한 걸 잘 말을 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던가, 혼자서만 이제 상처를 받고 곱는다던가, 이런 식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내 성향을 내가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겠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 걸 인지하되 그거에 대한 장점을 저는 늘리는 걸로 가져가는 게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예전에 뭐였지? 그 애기들 만화인데 그 펭귄 나오는 거 뽀로로인가? 그거 에피소드였나? 뭐 그것 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던 그 장면이, 애기가 펭귄이야. 그래, 근데 나무를 못 타는 거야. 친구들은 막 나무를 잘 올라가고 뭐 달리기가 빠르다던가 이래요. 근데 우리 집 애기는 나무를 못 타. 달리기를 못 해. 근데 얘를 바닷속에 데려갔더니 누구보다 빨라. 얘는 펭귄이니까 수영을 잘하는, 헤엄을 잘 치는 애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인데 나무를 잘 타고 싶어 한다던가. 뭐 그렇게 남과 비교를 하면, 쟤는 나무 진짜 잘 올라가. 이거랑 비교하면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뒤떨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장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프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어 그거를 좀 발달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되게 못났고 별로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심리 상태가 그래도 잘 극복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한 구석에 좀 치유가 되지 못한 것을 좀 남한테 드러낼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상처를 조금 내려놓고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이게 좀 내가 가진 어떤 두 가지의 면처럼 저는 느껴져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흐름을 좀 볼게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약간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조금 내 일이나 커리어나 어떤 금전적인 경제 활동이나 재테크나 이런 쪽에 조금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이 현실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1번을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도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나는 계속 열심히 해왔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지? 항상 나는 왜 발전이 없지? 이렇게 더디지?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요즘에 약간 그 번아웃처럼 슬럼프가 온다든지 번아웃이라든지 막 하기 싫고 막 체력도 딸리고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언으로는 이거를 좀 회복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일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내가 좀 이상이 너무 높거나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선 또 되게 그러니까 여기선 약간 경제적인 부분인가? 관계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관계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던가 그런 문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 조언이 확실히 관계나 어떤 애정, 사랑 이런 걸로 좀 나왔고 자기 사랑에 좀 가까운 조언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자기 사랑이 돼야 되고요.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아까도 제가 살짝 좀 어떤 종교나 아니면 종교처럼 남한테 혹은 뭐 타인에게 사람에게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밑이 빠지면요. 그거는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나를 엄청 사랑을 퍼부어도 내가 스스로 구멍이 나 있는 걸 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거를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거는 홍진의 두꺼비가 와도 못 막는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조금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점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기로에 서 있던지, 뭐 이게 직업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고,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되게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해 주는 거, 어떤 상처를 회복하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해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게 말씀드리면 내가 되게 고립되고 혼자 있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혼자 이 약간 고립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많이 차가워졌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지만 기댈 사람이 없고 내가 이것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뭐 러닝을 하고 뭐 재테크 공부를 하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을 건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어떤 나의 모습 나의 커리어, 나의 관계와 나의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을 그만두셨다던가, 어, 관계적으로 이별을 맞이하셨다던가, 뭔가 끊어져야 되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에 도래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언을 드리자면, 저스티스도 그렇고, 투비페어도 그렇고, 내가 우주에 보낸 만큼의 대가를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에너지가 밑빠진 독이라 내 독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독을 채워주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차갑고 거부하는 에너지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을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버렸을까요? 누가 나를 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거부당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누구나 다 건강한 애착을 형성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건 되게 드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치만 내가 너무 나를 오랫동안 버려뒀다면 어, 고립시키고 거부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킨 대상이 정말 타인인지 나인지를 좀 돌아볼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약간 군중 속의 고독처럼 되게 사람들은 저한테 따뜻하고 환영해 주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집단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되게 혼자 있고 버려지고 외롭고 나만 되게 다르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나 소셜 모임을 안 나간 적도 많았고, 지금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과 여기 이 센터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제외하면은 거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교류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저를 스스로 고립시켰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세상을 다 왕따 시킨다. 뭐 자발적 아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질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런 기분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 제가 저를 먼저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사랑해 주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봤을 거야. 근데 내가 사람들이 차갑다고 느끼고, 그건 내 감정이었던 거죠. 내가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면서 남들이 나를 차갑게 대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가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혼자네라고 하는 게 나의 그릇된 인식일 수 있다는 거. 우주는 정확히 네가 보낸 만큼의 에너지를 돌려받는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뽑으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와닿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리딩을 매번 뭐 제가 자주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늘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왜 한숨을 쉬지? 그러면 이제 2번 황새 카드입니다. 현재 상황 도롱. 요즘 다들 힘드신가? 왜 이렇게 힘들죠? 7, 8월이 이제 7월이 좀 있으면 7월이잖아요. 거의 7월에 다 왔는데 휴가 시즌이 7, 8월에 많이 있잖아요. 7월 말, 8월 초가 좀 메인 시즌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조금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이번은 누가 뽑으셨을까 궁금하다. 일단 이번 뽑으신 분들 또 약간의 상실의 에너지가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좀 후회되거나 과거에 좀 사로잡힌 생각들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잃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앞으로 나가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조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련이 많거나 후회가 남거나 아니면 좀 과거를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어,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번 뽑으신 분들도 겉으로는 되게 꼿꼿해 보이실 것 같거든요. 약간 단호해 보이고 자존심이 좀 세다던가 아니면은 좀 남들이 보기에 조금 자존감 혹은 내가 그럴싸해 보이거나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티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 뽑으신 분들은 말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거 되게 잘 안 되실 것 같고, 요즘에 좀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니면 성과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책임을 지고 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뭔가를 배우는 느낌은 아니고 그 전부터 해왔던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과를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내가 좀 더 욕심이 많나? 아니면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가? 그래서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번 뽑으신 분들 중에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나왔을까? 잠깐만요. 이게 좀 왠지 이번 뽑으신 분들 쪽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별이든 이사든 이직이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본인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연애 이슈가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끝이 나신 분들이 있네. 어울라리. 2번을 뽑으신 분들이 여자분이시라면 본인이 결정을 하셨을 것 같고, 남자분이시라면 여자분 쪽에서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본인이 됐던, 상대가 됐던 이 이별이 굉장히 좀 단호했을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완전히 좀 끝이 났구나. 실제로 재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단호했을 거예요. 여성분 쪽에서. 그래서 아, 내가 그러지 말걸. 이렇게 좀 후폭풍이 왔거나 후회가 되는? 이거는 본인이 주체였던 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번 번 뽑으신 분이 여자분이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그만뒀는데 아, 좀 참을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좀, 아, 그 사람 되게 좀 좋았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이별하신 분? 사이가 안 좋으신 분, 싸우신 분, 이런 분들 좀 연애 이슈 뭐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되게 내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조건이 됐던 외모가 됐던 특히 외모나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이 내 이상형에 되게 가까웠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이런 스타일 처음 만나봐.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 너무 괜찮다. 나 원래 평소에 이런 스타일 안 좋아했는데 내 이상형은 이런 스타일인데 이상형이 전혀 아니라도 너무 괜찮네. 나 이런 거 좋아했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고 근데 이별의 사유가 우리가 진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서로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를 뽑으신 분은, 이별을 결정하신 쪽, 여자분이시면 진짜 노력 많이 했을 것 같고, 아, 이거 노력해서 안 되는 거구나. 사랑이 뭐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뭐 그런 가사처럼,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진짜 안 맞고, 아, 이거는 도저히 뭐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해서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되게 너무 봤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내 스타일인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끝났을 것 같거든요. 관계 흐름.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좀 나 에너지가 섞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진득하고 말이 없고 이 사람이 있고, 한 명이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끝을 낸 사람이 있고 이게 좀 섞여서 나온 느낌이에요, 현재 상황에. 그래서 누가 후회를 할까? 나는 이별을 당한 쪽이 후회를 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해. 아니면 이제 이별을 한 쪽, 단호하게 군 쪽도 후회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이 남은 건 남은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가야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되게 조금 더 단호하고 아마 이 퀸소드의 에너지가 나오신 분이 이 곰으로 나왔을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에너지가 좀 불균형했을 거예요. 이 관계가 한쪽이 좀 더 참아주고 한쪽이 더 품어주고 한쪽이 더 에너지를 많이 썼을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을 들였을 거예요. 이게 뭐 만난 지 얼마나 된 관계든 길든 짧든 한 명이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썼고 아등바등 이렇게 어화둥둥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너무 의지를 했고 이게 좀 안 맞았어, 내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한 명은 되게 그러니까 이거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이트 펜타클이 되게 좀 우직하고 좀 느리고 신중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곰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난 선비랑 연결이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이트 펜타클인 사람이 되게 선비 같은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었을 거야. 말도 잘 안 하고 과묵하고 속마음도 표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약간 좀 이기적인가? 자기 나는 신경 안 쓰나?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점잖기는 한데 너무 답답한 스타일 한 명 있었을 거고 퀸소더가 곰이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퀸소더인 사람이 이제 결정권 쥐고 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좀 많이 토닥토닥 해주고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좀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 에너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이게 좀 끝났을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 분은 제가 재회원을 보는 건 아닌데 재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용기를 가지고 격려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해봐라. 그 사람을 믿어봐라. 이게 나는 자꾸만 여기는 좀 약간 연애 이슈나 이게 관계적으로 보이고 친구 관계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끊어지거나 크게 싸우거나 잠깐 시간을 갖거나 이런 분들이 이거 보신다면 한 명은 근데 나는 한 명이 너무 희생하는 관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은 노력만으로 안 돼. 근데 감정만으로 안 되는 것도 맞아. 감정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50대 50은 아니더라도 6대 4, 그래, 7대 3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면 한 사람이 좀 그 롤을 맡는 게 당연시돼.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처럼 한 명은 참고 한 명은 나 속단 말로 좀 뭐 지로라고 이게 장기화되기도 하거든요. 난 그것 좀 별로야. 한 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관계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계가 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한 명이 한 번 더 속아볼까 이렇게 해야 돼. 믿어주고 아 얘가 변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의지해주고 근데 나는 왠지 이거를 보고 계신 분이 배려해주고 참아줬던 입장이실까 봐. 그래서 믿어보라고 하거든요.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를 상대방 오실 것 같거든요. 이거 제 외우는 아니지만 왠지 이렇게 흘러서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관계의 이슈가 아니라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일, 관계를 제외한, 배제한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내가 진짜 이거를 이렇게 결정한 게 잘한 건가? 왜냐면 후회하는 면이 있어 보여서 그래요. 이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은가? 내가 진짜 이 결정에 후회가 없는가? 이거를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한테. 그리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신뢰하세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변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관계나 재회라도 마찬가지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약간 상대방을 또 내가 의리고 내가 배려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상대방을 또 격려해주고 또 믿어줘야 되는 또 속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결정을 뒤집으시려면요. 상대나 어떤 회사나 거래처나 이 대상을 보고 뒤집지 마시고요. 나를 믿고 뒤집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이게 내 성장의 방향과 내가 사랑하는 일과 합치하는, 일치하는 그런 결과인가?를 스스로한테 일단 먼저 물어보시고 결과를 바꾸시겠거든, 어떤 결정을 혹은 하시겠거든, 나를 믿고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믿으세요. 상대방이 변할 수 있다? 상대방을 내가 한 번 더 믿어준다? 이렇게 가지 마세요. 내가 좋으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괜찮고, 이 회사에서 내가 그만둬도 괜찮고, 여기서 뭐 망해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을 나를 믿고 가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고 히어 앤 나우랑 로얄 하트 나온 것도 약간 전 되게 관계적으로 느껴지는데 저는 로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되게 충실하고 정말 로얄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사랑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이어야 하고 아무리 그런 관계여도 나의 성장, 내가 이거를 이 관계 혹은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거를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됐구나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도 저는 성장하는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로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뽑으신 분들. 그러고 이 현재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과거에 조금 에너지가 후회나 어떤 과거 좀 그렇게 가 있는 느낌인데 현재 내가 행복한지 내 상태가 괜찮은지 이거에만 집중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이게 나의 성장과 나를 사랑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선택인가? 결정인가? 이거를 갖고 가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래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데이터를 막 쌓고 결정은 가슴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모든 사람들의 조언과 데이터와 뭐 이성적으로 뭐 어떤 결과치가 다 A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도 B야 라는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B를 선택하고 내가 왜 B를 했지? A가 맞는데?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B를 선택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고 뭐 지금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옳은 결정이었을 거니까 본인을 믿고 한번 가보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뽑은 분들 응원할게요. 그러면 2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다. 이건 되게 관계운, 애정운 쪽으로 나와서 이거는 진짜 댓글 달아주실 수 있으면 관계운 아닌데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이런 맛이 있네. 제너럴이. 자, 다음 마지막 3번. 쉽지 않네요. 4개 했으면 못 올렸어, 오늘. 제가 오늘 내일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빨리 독서 끝내고 요가를 가야 돼서 3개만 했습니다. 이런 TMI. 근데 우리 요가원 원장님도 제 영상 보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계세요? 3번 뽑아야지 이 얘기 들을 텐데. 제가 너무 좋은 수업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원장님이 에랑타로 되게 잘 맞던데?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 보시는구나. 제너럴만 보시는구나. 역시 사람들은 다 내 얘기보다 본인 얘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걸 또 깨달았는데 오늘 원장님 수업 갑니다. 선생님 열심히 살게요. 아, 그리고 저 보라색 네일 했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 예쁘죠? 네일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같이 밥 먹었잖아. 미친 친화력. 제가 원래 그렇게 친화력이 많지 않은데. 3번 뽑으신 분들 죄송해요. 좀 떠들어가지고. 마지막 3번.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은 3번일까? 그 전에 제너럴 리딩을 해보니까, 아, 오늘은 이거구나 하는 좋은 리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번호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 고만고만하네요. 네, 3번 좋아요. 현재 상태 좋습니다. 요즘에 외모가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던가 뭔가 운이 잘 풀리는 시기라던가 에너지적으로 내가 좀 기분이 좋다던가 자신감이 생기고 이거 사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조금 사람들 만나볼까? 이렇게 좀 그 전과 다르게 요즘 컨디션도 되게 좋고 외모도 약간 성수기야. 그런 리즈 시절이야.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 인기도 많아지고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고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너무 화목하고 아니면은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 결혼 준비하면서 약간 마사지 받고 에스테틱 받고 막 드레스 투어 하고 요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가족과 관련된 이슈 혹은 너무 안정적인 그런 연인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가족분들이랑 유난히 화목하다던가 아니면 요즘 좀 관계가 좋아지고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아 진짜 난 좋은 인복을 타고났어.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행복한 시절, 호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예민해지긴 한다. 뭔가 내가 감수성이 원래도 좀 풍부하시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예민한 기질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쪽에 원래 좀 촉이 좋다던가 내가 원래 좀 저는 꿈을 잘 꾸고 아니면 상담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이런 쪽에 일을 하신다던가 이 감수성을 그냥 나쁘게 쓰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일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이용해서 활용해서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신 분일 것 같고 글을 쓰시거나 예술을 하거나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던가 뭐 그림을 그리신다던가 창작 활동을 하신다던가 요즘 좀 그런 창조성이 좀 많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좀 이게 혼자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적으로 좋으신 분들을 만난다던가 그렇게 좀 사람들 인복이 좀 좋게 재미난 시기? 약간 바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바쁘고 힘든 것보다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시기일 것 같아요. 굉장히 여성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남자분이라고 해도 이게 남성분들인데 요즘 막 그 애견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성을 잘 활용하시면 일적으로 그래 되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초식남이랑은 좀 다른가? 애견남 그 느낌 있잖아. 그게 되게 오늘 봤는데 테토녀 애견남 이거 그냥 갱년기 증상 아니냐? 막 약간 이런 것도 봤는데 전 되게 좋아요. 약간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버지들도 그렇고 제 나이 또래는 어머니가 테토녀가 되고 아버지가 애견남이 되는 시기인데 저는 젊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인 거죠. 보다 어머니 아버지가 애견남 테토녀가 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 남자분이 뽑으셨다고 하더라도 되게 그런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언니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고 여성 친구들한테 언니 이렇게 불리거나 뭐 누나 이렇게 불릴 것 같고 여성분들이라고 하면은 완전 그런
여성스럽고 근데 약간 카리스마 있는 여성스러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토녀야. 여자면 테토녀일 것 같고 남자면 애견남일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는데 근데 아까 문카드도 그렇고 밑에 심볼론 카드도 그렇고 뭔가 좀 밤이 되면 우울하다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좀 슬픔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게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낮에는 막 엄청 요즘도 그거 써요? 낮이 밤저? 낮저밤이 막 이런 거? 낮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엄청 막 리더 막 리딩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해. 근데 밤이 되면 약간 감성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밤에 편지 쓰면 안 됩니다. 밤에 전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낮에 하세요. 낮에 하고 밤에 하면 이불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뭐가 이렇게 슬플까? 다들 조금씩 근데 뭐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1, 2, 3번 다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약간 이분들도 슬픔이 있네요. 근데 비교를 굳이 하자면 1, 2, 3번 중에 3번 분들이 가장 좀 활동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진짜 요즘에 좀 인복이 발복하는 시기거나 좀 대인관계 운이 좋아지거나 일적으로도 약간 이게 혼자 작업하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얻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좀 만나는 그런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좋다고 하거나 약간 플러팅인지 아닌지 아니면 좀 대놓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좀 놀다가 약간 이런 거죠.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뭐 일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 또 마침 이거 정원 카드를 뽑으셨구나. 일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뭐 뒤풀이 이런 거 할 때 뭐 하고 연락처 교환했는데 뭐 DM이 온다던가 개인톡이 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 좀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요. 뭐 친해지고 싶은데요. 아니면 밥 한번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냥 즐기세요. 이럴 때 뭐 원래도 인기가 많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원래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일해요. 잘 좀 안 그런데 요즘 좀 유독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네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막 들어오지 않거든요. 들어오는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즐기세요. 네. 좀 호흡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시지 받을 것 같아. 난 진짜. 그치. 근데 이거에 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약간 불안해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다. 3번 뽑으신 분이. 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사람들 너무 많은 데 가면 이렇게 주목받는 거 너무 싫고 갑자기 제가 리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버거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지시는 게 선생님이 뭔가 이런 도화를 써서 자기의 그 인기운이나 이런 걸 쓰면 되게 작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되게 좋은 시기고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뭐 딱히 구설수가 보인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쭉정이 친구들이 껴있거나 뭐 말이 나오던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성장하는 길. 내가 잘 드러내 보니까 약간 뭐 내가 소나무야. 그러면 벌레도 꼬이고 송진도 빨아먹고 이런 애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기분적으로 좋아요. 지금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로 이게 잘 안 보이네. 되게 좋아요. 좋아서 그렇게 한데 제가 정신적으로 조금 예민해지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 호르몬적인 영향인 건지 아니면 막 저는 별자리 그걸 다 따지진 않지만 뭐 별자리에 뭐막 수석 역행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 때문인지 요즘 약간 조금 정신이 좀 그런데 이게 내가 뭔가 운이 변화하는 시기라서 그렇고 기존에는 내가 원래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일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변해야 되는 시기래요. 그거에 대해서 그 잡음이 조금 있고 내가 혼란스러운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거니까 기존과는 다른 방식 선생님이 좀 생각하는 나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게 해결되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한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한 단계 더 승격하기 위한 그런 시기에 도래를 하셨으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협업 제안이나 이런 거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뭐, 호감이 있어서 나랑 연애를 하자던 둥, 뭐 그런, 밥이나 먹읍시다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합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좋은 연락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라서, 이거 중에 이제 선생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버겁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은 거 한두 개는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거기서 선별해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캐파가 있으시면, 여유가 있으시면 다 받아가시면 좋고, 그리고 되게 기본적인 걸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집안일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정신이 어수선하거나 에너지가 낮아져 있으면 사무실 청소, 내 방 청소부터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도 좀 그렇게 주변 정리를 한다던가 인간관계 정리를 한다던가 메시지함이나 메일함 확인 안 한 거 있으면 미뤄둔 거 있으면 그것도 좀 하시고, 여기선 되게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라는 게, 저는 3번 리딩에서는 기본적인 예의, 초면에 갖춰야 될 예의, 좋은 인상을 심는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확, 저 사람 되게 괜찮네라는 첫인상 때문에 좋은 메시지들이나 연락이나 뭐 제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런 진짜 기본적인 거죠. 인사 잘하고, 뭐 깨끗이 하고 다니고, 잘 웃고, 잘 들어주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매너? 이런 거를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게 생각났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3번 카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가 있어. 1개가 있는 것보다 낫죠? 저번에 너무 하기 싫어서 1개만 했었거든요.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많이 보셨을까? 궁금하다. 오늘 그래도 열심히 저도 할까 말까 하다가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도 좀 찍고 싶은데 괜히 좀 유튜브라는 게 그렇네요. 보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찍고 싶지가 않았어. 어쩔 수 없는 저도 관종인가요? 그렇긴 한데 요즘에 좀 많이 소홀했어요. 개인적인 일들이 많았고 개인적인 성장과 관련된 변화의 시기를 좀 보냈어서 느낀 것도 많고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이 안 되는 이 리딩을 찍었는데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짧아도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에랑 타로였습니다. 안녕!